7년 만에 같은 부동산 흐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최근 몇 개월간 집값 흐름을 보면 강동, 마포 이런 곳들이 1년 사이에 6억이 뛰면서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보던 흐름 아니에요? 바로 2018년도에도 처음으로 마포 아파트 가격이 6억이나 뛰었었는데 2025년에도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앞으로도 집값은 계속 오르게 될까요? 오늘은 제가 7년 전 부동산 시장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지금 상황과 어떤 점이 똑같은지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계속 결정을 미루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코치님, 2018년 상승장 그때는 분위기가 어땠나요? 그때는 정말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그냥 완만하게 오르던 장이었었는데 시장에 물건도 많이 있고 가격도 천천히 오르니까 사람들도 크게 긴장 안 하고 조금씩 거래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급등하는 장은 아니었어요? 아니죠. 그땐 천천히 올랐어요. 투자자들도 여유가 있었고 경쟁도 별로 없었죠. 2018년 여름에 갑자기 폭등이 찾아왔어요. 갑자기요? 그래서 더 충격적이었어요. 여름 휴가철에 엘리베이터에 부동산 사장님들이랑 매수자들이 꽉 찬 상태로 오르락 내리락 했었거든요. 근데 다 같은 집을 보러 가는 상황이라서 그 사람들 간의 긴장감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와, 집 하나 보려고 그렇게 많이 모였다고요? 현장에 가보면은 신발이 10컬레가 넘게 있었어요. 부동산 사장님들이 각자 손님을 1명, 2명씩 데려와가지고 집안이 미어 터졌죠. 더워가지고 창문도 열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 집 보고 내려오면 계약 끝났다는 얘기 들리기도 했었죠. 듣기만 해도 진짜 패닉 상태네요. 그래서 그걸 패닉 바잉이라고 해요.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사니까 나도 빨리 무조건 사야겠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시장이 그 분위기랑 매우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도 패닉 바잉 상황이라고 보세요? 완전 비슷합니다. 지금도 집값 흐름을 보면은 1년 사이에 엄청난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어요. 주요 지역들, 강남, 성동구, 마포구 이런 것들이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고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물건들이 나오기 무섭게 바로 계약이 들어가고요. 특히 요즘엔 이걸 막기 위해서 6월, 9월, 10월 이렇게 다양하게 규제 정책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가 조금 완화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신고가가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만 보면은 2018년 첫 여름 폭등기랑 정말 유사해요. 근데 차이점은 지금은 상승장이 시작된 지 단 1년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럼 초반인데 벌써 이런 분위기라는 거네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무료 세미나에서 내 상황에 맞게 실거주를 하던 투자를 하던 상관없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집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지금 바로 고정 댓글 보고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8년 폭등 직후에 혹시 기억나세요? 바로 부동산 정책이 계속 나와가지고 2019년에는 가격이 9개월간 연속적으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전 가격에 산 사람들이 떨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멘탈이 나가가지고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죠. 그럼 지금도 같은 흐름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집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내가 가진 돈 다 끌어다 써가지고 무리하게 대출까지 일으키고 이런 경우에는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결국은 그러다가 내가 산 가격보다 조금이라도 집값이 떨어지고 조정기간이 오면은 엄청나게 불안해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손해보고 그냥 팔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나요? 기존에 집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갈아타기를 하는 거는 괜찮아요. 일정 자산도 있고 대출 여력도 되니까. 근데 무주택자 분들, 특히 처음으로 집 사시는 분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남들이 다 사고 집값이 막 오른다고 해서 빨리 집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처음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어떤 것부터 생각을 해야 할까요? 내가 과연 집 하락 시장을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내 스스로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셔야 해요. 내가 이런 하락 시장을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아닌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걸 버텨야 하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산 가격보다 집값이 떨어졌을 때 과연 그 부분을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셔야 해요. 예를 들자면 5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4억 5천까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샀던 5억에 비해서 4억 5천으로 5천만 원이나 떨어지게 돼버리겠죠? 그러면은 불안감이 계속 올라가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지실 거예요. 거기다가 매달 이자까지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이걸 버티기가 쉬울까요? 내 월급 대부분이 이자로만 200만 원씩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와, 진짜 이거는 엄청나게 끔찍할 거예요. 아, 생각만 해도 진짜 싫으네요. 그래서 무조건 남들이 산다고 가격이 많이 오른 집만 쫓아가는 거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많이 오른 지역보다는 아직 덜 오른 지역, 즉 저평가된 아파트를 사서 앞으로 가격이 상승될 수 있는 가능성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매를 활용한다고 한다면 이런 저평가된 지역을 싸게 살 수 있기도 해서 효율은 극대화가 될 수도 있어요. 경매로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경매는 조금만 공부해서 접근하면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가 있어요. 5억짜리 아파트가 4억 5천에, 즉 5천만 원 싸게 나온다면 과연 이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5천만 원이나 싸면 당장 내일이라도 팔릴 것 같은데요? 그쵸? 근데 경매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싸게 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남들이 좋아하는 마포, 강동 같은 아파트들은 경매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싸게 사기는 힘들어요. 근데 아직 사람들의 관심도가 적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억 이상 싸게 사가는 경우도 있어요. 1억이나 싸게 사간다고요? 그게 돼요? 이번에 제 회원분이 동탄에 낙찰받은 물건이 있는데 무려 8천만 원이나 싸게 받으셨어요. 근데 그 그래프를 보시면 아직 이전 거래 최고가, 즉 정고점까지 충분히 가격이 회복될 여력이 남아있는 물건이에요. 이전에도 2018년도에도 저평가된 수도권 아파트들은 대부분 정고점을 회복하는 추세를 보였어요. 이번에 제 회원분께서도 8억짜리 아파트를 7억 3천에 낙찰 받으셨는데 2년 보유 후에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면 정고점 8억 7천까지 회복한다고 고려한다면 최소 1억 5천은 저희가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일을 하면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1억 5천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를 연봉으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세전으로 감안했을 때는 약 2억 정도를 2년 동안 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1년간 계산했을 때는 약 1억씩 저희가 번다고 감안한다면 아파트를 낙찰받자마자 2년 후에 매도를 했을 때 저희는 연봉 1억을 아파트를 매수함으로써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저평가된 아파트를 싸게 산다면 정말 버틸 수 있을 것 같네요. 2년 동안 2억이라니. 안 할 이유가 없는데요? 강남, 강동, 마포에 있는 아파트만 부동산이 아니에요. 시간과의 싸움에서 절대 지면 안 돼요. 아파트 시장은 조정 이후에 반드시 회복이 될 거고 덜 오른 곳을 싸게 산 시점부터 시간과의 싸움에서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경매를 활용하면 또 다른 이점이 있어요. 오, 어떤 거예요? 경매 대출까지 일반 대출보다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투자금이 최소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끌을 해서까지 집을 사지 않아도 돼요. 진짜요? 경매 대출은 일반 대출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나와요? 경매는 경락잔금 대출을 활용을 하는데 일반 대출이 60%가 나왔을 때 경락잔금 대출은 80에서 90%까지 나온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 효과가 시간을 버티는 힘을 주는데 엄청난 역할을 해줘요. 일반 매매로 5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대출이 60%가 나온다고 했을 때 저희는 40%의 투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결국 2억 이상의 투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되죠. 그런데 경매는 5억짜리 아파트를 4억 5천에 낙찰받을 수도 있고 대출도 80%까지 나온다고 했을 때 투자금은 20%, 즉 9천만 원이면 같은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2억을 가지고 있다면 경매로 1억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고 나머지 1억을 가지고서 이자를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버티는데 수월하시겠어요. 싸게 샀으니까 가격이 조금 떨어져도 내가 샀던 가격까진 떨어지긴 힘들겠죠. 그러니까 불안함도 덜어질 수 있는 거죠. 2억을 영끌해서 사는 사람과 상대조차 안 돼요. 경매라는 조금만 남들보다 공부해서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한다면 투자하고 버틴다면 시간은 결국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코치님, 이런 시기에 집을 살 때 또 신경 써야 할 게 있을까요? 실거주와 투자를 구분하여 투자하신다면 좋습니다. 내가 꼭 실거주를 해야 한다면 투자한 집에 거주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임대를 줘서 투자금을 확보를 하시고 투자에 대한 불안감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역들은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서울, 경기 대부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으면 대부분 실거주를 해야겠네요. 이럴 때도 경매를 활용한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경매로 취득을 할 때는 법원에서 경매 물건을 가져오는 방식이라서 토지거래 허가 없이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임대를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내가 5억짜리 아파트를 4억 5천에 낙찰을 받고 대출을 80% 받으면 9천만 원 투자금이 들어갔었죠? 근데 거기에 월세를 보증금 5천에 13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투자금은 4천만 원이고 월세를 이자비로 탕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도 거의 나가지 않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욱더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거죠. 실제로 이 방법으로 엄청 저렴하게 낙찰을 받고 투자금을 0원으로 만든 사례도 있어요. 이러면 버티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전혀 부담감이 없이 투자하겠네요. 코치님,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지금 당장 사야 되나 하고 불안했던 마음이 진정이 좀 됐어요. 다행이네요. 지금 이 시기엔 정보도 많고 뉴스도 많고 그리고 SNS에서도 자극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흔들리면 안 돼요.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해요. 저도 괜히 기사만 보고 조급한 마음에 패닉바잉 할 뻔했어요. 큰 돈이 들어가는 선택인데 잘못된 선택은 평생 후회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부동산 투자는 안 하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사더라도 남들보다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지금 집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도태되지 않으려면 결국은 무언가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공부 안 하고 하시면 안 되겠죠? 과거 시장을 공부를 하시고 미래를 예측하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동산 시장 흐름을 파악하시고 여기에 경매를 활용하신다고 한다면 남들보다 큰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무료 세미나에서 개인별 상황에 맞는 더욱더 구체적인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냉정한 부동산 시장 흐름 안내해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하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